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쪼개기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게 의혹 핵심이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징역형 형량은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이 북측 인사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쌍방울이 북측에 보낸 8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봤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 2심 법원은 검찰 측 공소 사실대로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돈이 당시 이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봤는데 대법원은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나 공소 사실의 특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해 6월 별도 기소해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당선 이후 재판 진행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이 북측 인사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쌍방울이 북측에 보낸 8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 2천만 원 정도를 불법 제공받아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저버렸다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공소 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은 대부분 1심과 같았지만 형량은 1심보다 1년 10개월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이른바 검사실 연어술 파티와 진술 회유 의혹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술 먹이고 음식 먹여서 받아낸 진술이 어떻게 적법한 진술일 수 있고 대북 송금 사건의 사실관계가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인정된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SBS 이태권입니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대북 송금 관련 사건 등으로 이화영 경기도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곳인데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이 대표 측은 현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예단을 곳곳에서 드러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되는데 기피 신청은 항고와 재항고도 가능해 대법원까지 가면 두세 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선 항소심 절차 시작을 위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도 하지 않아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세 번째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와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도 함께 발송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공직선거법은 2심과 3심까지 6개월 안에 마무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대통령 파면 절차 집행을 촉구하고 있는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엔 이중잣대를 대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재판부가 천명한 대로 2심을 3개월 내에 끝내주시고 고의 재판 지연의 경우에는 확실한 페널티를 주십시오. 민주당은 여당이 사법부를 압박해 사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SBS 여영규입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애초 서울고등법원이 지정했던 첫 공판 날짜는 오는 18일입니다. 이 재판을 포함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위증교사 혐의 재판, 대장동 및 성남FC 사건 재판, 대북송금 관련 재판,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 등 총 5개입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5개 재판 모두 정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부가 헌법 84조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정지까지 뜻한다고 해석하면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민주당 측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 대부분이 임기 중에 아예 종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민주당 측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면소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재판 중 일부에 대해선 공소 취소 형식의 종결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검사가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했는데 이 사건은 희대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보십시오.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를 통해 조작 정황이 드러난다면 검찰이 공소 제기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당 측이 관련 검사를 증거 조작 혐의로 고발한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재판, 대북송금 관련 재판, 법인카드 관련 재판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1심 무죄 선고 후 2심이 진행 중인 위증 교사 혐의 재판은 임기 중 종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